조조를 사랑하는 조조 여러분들, 조메이입니다. 제가 지금껏 조조 관련 분석 영상 중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스탠드라는 단어가 매번 영상마다 말하지만 생각해보니 스탠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알려드린 적이 없었네요. 질문 댓글도 스탠드와 관련 깊은 질문들이 자주 올라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스탠드에 대한 개념이 일단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오늘 잡은 주제는 스탠드에 대한 정의와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스탠드란 초능력이자 사용자의 분신, 정신의 에너지가 형상화된 것, 그 능력의 사용자와 감각을 연결해 공유하며 스탠드를 가진 사람끼리는 서로 다른 사람의 스탠드를 볼 수 있지만 스탠드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스탠드를 인지하지 못한다. 네, 뭐라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스탠드는 간단히 말해 초능력을 형상화시킨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조조 단행본 15권을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한 스탠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탠드란 그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령과 같은 존재이다. 두 번째, 스탠드는 한 사람에게 하나뿐이다. 세 번째, 스탠드를 자유로이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스탠드 유저다. 네 번째, 스탠드가 상처를 입으면 스탠드 유저도 상처를 입는다. 다섯 번째, 스탠드는 스탠드로만 쓰러뜨릴 수 있다. 여섯 번째, 스탠드는 곁에 서있다, stand by me 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 일곱 번째, 스탠드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보이지는 않는다. 예외는 다른 물질과 합체해 움직일 때이다. 여덟 번째, 스탠드는 스탠드 유저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힘이 약해진다. 물론 이 설명은 스탠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3부 초반에 나온 설명이라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예외적인 특징을 가진 스탠드 또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치프트릭이 있겠네요. 치프트릭은 스탠드 유저, 숙주의 등에 기생하여 다른 누군가가 숙주의 등을 볼 경우 사용자의 모든 전기를 빨아먹어 죽인 후 등을 본 대상을 새로운 숙주로 삼는 스탠드입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스탠드란 그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령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특징과 세 번째, 스탠드를 자유로이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은 스탠드 유저이다 라는 특징에 예외적입니다. 또한 로안이 이미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치프트릭의 두 번째 스탠드 유저가 된 것을 보아 두 번째 특징인 스탠드는 한 사람에게 하나뿐이다 라는 특징에도 예외가 되는 것 같네요. 물론 치프트릭 이외에도 위에 나온 특징의 예외적인 스탠드가 많으나 하나하나 전부 언급하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예외가 대장님 눈에도 거슬렸는지 7부 스틸본런 단행본 10권에서 새로 스탠드의 정의를 설명할 때 다른 룰을 무시할 수 있는 궁극의 룰이 바로 스탠드에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룰을 만듭니다. 스탠드는 모든 사람이 지니는 능력이 아닙니다. 몇몇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발현이 됩니다. 첫 번째, 선조가 스탠드를 발현해서 그 영향을 받는 경우. 대표적인 예시로 디오가 조나단의 몸을 빼앗아 영향을 받은 조스타 가문, 조셉, 홀리, 조타로, 그리고 조스케가 있겠네요. 두 번째,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 대표적인 예시론 카쿄인, 포르나레프, 압둘, 3부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있겠네요. 세 번째, 스탠드 구현의 화살에 접촉 후 살아남은 경우. 4부부터 스탠드를 스탠드 화살로 발현시킨다라는 설정이 붙으면서 대부분의 스탠드 유저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코이치, 안젤로 등 모리오초 스탠드 유저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네 번째, 화이트 스네이크의 능력에 의해 디스크화된 스탠드가 삽입될 경우. 이 경우 화이트 스네이크의 능력으로 인한 특수 케이스로 6부 이외에는 나오지 않는 발현 조건이지만 6부에 나오는 많은 스탠드 유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구초, 푸파이터즈 등등이 있겠네요. 다섯 번째, 영혼이나 사념이 스탠드화가 되는 경우. 대표적인 예시로는 아누비스 신, 아톰하트 파더가 있겠네요. 여섯 번째, 스탠드를 물려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스탠드의 특징으로 물려받는 치프트릭이 대표적이겠네요. 물론 이 조건 역시 7부에서 세계관을 개편하면서 몇몇 조건이 달라지긴 하지만 우선은 우리는 7부 이전의 기준으로 보는 게 괜찮겠네요. 스탠드 능력치의 종류는 크게 6가지로 스탠드가 발휘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파괴력, 스탠드 혹은 스탠드가 조종할 수 있는 무언가의 속도를 의미하는 스피드,
스탠드의 사용자와 스탠드가 떨어질 수 있는 거리 또는 능력이 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 사정거리, 스탠드의 능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의미하는 지속력, 스탠드가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미하는 정밀 동작성, 스탠드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성장성, 총 6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스탠드 능력치마다 랭크가 정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A, B, C, D, E를 묘사하며 상세한 묘사는 없음, 무한, A, B, C, D, E 다시 없음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처음에 있는 없음은 무한의 수치를 넘어서 측정 불가의 영역이고 마지막의 없음은 진짜 없음에 속합니다. 실제 스탠드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 강한가에 대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괴력 A, 다이아몬드를 부술 수 있는 정도의 강도. 파괴력 B, 강철을 부술 수 있는 정도의 강도. 파괴력 C, 인간과 비슷한 강도. 파괴력 D, 약한 강도. 파괴력 E, 거의 없는 강도. 스피드 A, 총알보다 빠른 속도. 스피드 B,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속도. 스피드 C, 인간과 비슷한 속도. 스피드 D, 시속 1km 안팎. 스피드 E, 거의 못 움직이는 속도. 사정거리 A, 수백 미터에서 전세계. 사정거리 B, 10m에서 수백 미터. 사정거리 C, 2m에서 10m. 사정거리 D, 1m에서 2m. 사정거리 E, 몸과 결합 혹은 없는 수준. 지속력 A, 거의 영구. 지속력 B, 1년 정도. 지속력 C, 일주일 정도. 지속력 D, 몇 시간 정도. 지속력 E, 고작 5분 정도. 정밀 동작성 A, 기계보다 더 정밀함. 정밀 동작성 B, 인간과 기계 사이의 정밀함. 정밀 동작 C, 인간 수준. 정밀 동작 D, 어린아이 수준. 정밀 동작 E, 믿고 맡기면 개작살 내는 수준. 성장성 A, 졸업 후 성형한 친구 얼굴을 보는 수준. 성장성 B, 사춘기 중학생 성장 속도. 성장성 C, 평범한 인간 수준. 성장성 D, 잘 성장하지 않음. 성장성 E, 거의 성장하지 않음. 스탠드 타입에 의한 분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사정거리에 의한 분류. 두 번째, 모습과 형태에 의한 분류. 첫 번째 사정거리에 의한 분류는 근거리 파워형, 원거리 조작형, 자동 추격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근거리 파워형, 본체로부터 가까운 거리만 행동할 수 있는 스탠드로서 본체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노출되지만 그만큼 스탠드의 육체적 능력은 뛰어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타플라티나, 더월드,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등 대부분 주인공들이 쓰는 스탠드가 여기에 속하네요. 두 번째, 원거리 조작형. 본체로부터 멀리 떨어져서도 행동할 수 있는 스탠드로서 본체의 명령, 의지, 지시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파워는 약해도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에코즈, 에어로스미스, 섹스피스톨즈, 클래시 등등이 있겠네요. 세 번째, 자동 추격형. 본체의 직접적인 조종을 따르지 않고 조건이나 규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원거리 스탠드로서 사정거리에는 제약이 없고 파워가 일정히 유지되는 게 장점이지만 조건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스탠드의 행동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 파쇄법은 쉬워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시어하트 어택, 노토리어스 빅, 베이비페이스, 블랙 사바스가 있겠네요. 모습과 형태에 의한 분류로는 첫 번째 인간형, 두 번째 물질 동화형, 세 번째 일체화형, 네 번째 장착형, 다섯 번째 군체형, 여섯 번째 무형, 일곱 번째 물건형, 여덟 번째 비인간형, 아홉 번째 분리형이 있겠네요. 첫 번째 인간형은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근거리 파워형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스타플라티나, 더월드,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골드 익스페리언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물체 동화형.
물체화 동화에서 나타나는 스탠드로서 실체가 있기에 스탠드 유저가 아닌 사람에게도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론 물과 동화한 괴부신, 배와 동화한 스트렝스, 차와 동화한 휘로브 폴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일체화형은 육체와 스탠드가 일체화기에 몸이 곧 스탠드라서 따로 스탠드체가 없이 사용자가 직접 능력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론 러브 디럭스, 큰음신, 악퉁 베이비, 스트레이 캣 등이 있겠네요. 네 번째 장착형은 몸에 장착해 장비처럼 사용하는 스탠드로서 오아시스나 스카이하이가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군체형, 하나의 본체에 여러 개의 스탠드가 있지만 그 전체를 하나로 취급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론 하베스트, 메탈리카, 배드컴퍼니 등이 있겠네요. 여섯 번째 무형은 능력만 있고 스탠드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탠드체를 이용한 전투는 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론 터너섹스, 보헤미안 랩소디 등이 있겠네요. 일곱 번째 물건형은 말 그대로 물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스탠드로서 엠페러, 토트신, 비치보이 등이 예시가 있겠네요. 여덟 번째 비인간형은 모습이 인간이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스탠드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론 더선, 타워 오브 그레이, 에어로스미스, 노트리어스 빅 등이 있겠네요. 아홉 번째 분리형, 스탠드의 일부가 스탠드체에서 떨어져 나와 활동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예시론 시어 하트 어택, 에피타브, 베이비 페이스 등이 있겠네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스탠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어 봤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자아를 가진 스탠드라던가 3부에 잠깐 나온 같은 타입의 스탠드, 그리고 5부에 나오는 레퀴리엄 같이 다양한 스탠드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전부 한 영상에서 다루면은 영상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니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